네, 안녕하세요. 행정솔루션 심유중 행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하실 때, 예컨대 이제 인허가를 받기 전, 이제 사업자 형태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으신데요. 이제 예를 들면 개인 사업자로 하실지 아니면 법인으로 우리가 설립 등기를 하고 법인 사업자로 운영하실지 이 양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 장단점이 있을지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이라든지 화장품 제조업, 여타 등등 기타 인허가 사업을 할 때 대다수는 이렇게 창업자분들이 스타트업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이 보통 저희에게 많이 연락을 주시는데요. 대다수 이제 행사님 사업자를 개인 사업자로 할지 아니면 법인 사업자로 할지 이거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으십니다. 따라서 제가 요번에 좀 간략하게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와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로 사업자를 먼저 사업을 시작한 다음에 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시기와 주의사항을 조금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의 차이가 무엇일까? 도대체 누구는 개인 사업자로 하라고 하고 누구는 또 법인 사업자로 하라고 하는데 과연 무엇으로 하는 게 절세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 궁금해 하십니다. 저희 행정사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행정사 법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행정사 법인은 일단은 법인격으로 운영되는 행정사의 인적 구성 단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사업자로 일반 우리가 이제 세무서에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는 이런 형태인데, 자, 개인 사업자는 누가 하나요? 여러분들 참 이거 궁금하시죠? 자, 먼저 일단 사업의 시작 전에는요, 자산의 형성, 이 자산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런 소득으로 자산을 불려나가는 거가 되겠죠. 자산을 불려나갈 때 초기에는요, 이제 아무래도 소득 창출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산을 불려나가는 그런 형태를 이제 밟아 나가겠죠. 자, 그러면 소득을 일단은 창출을 많이 해야 되면 아무래도 매출에 좀 신경을 이제 많이 써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설립 단계가 자, 개인 사업자는요, 법인에 비해 좀 간단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법인의 설립 등기를 할 때, 이제 비용이 들어가겠죠. 법무사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또 요즘에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또 법인 설립을 셀프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설립 자본금을 이제 법인에 출자를 해서 그렇게 자금 형태가 된 상황에서 이제 자본금이 되겠죠. 설립 자본금. 그렇게 이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 사업자는 딱히 그런 거 없죠. 우리가 사업 통장을 어쨌든 세무서에다가 나중에 신고를 하긴 하는데, 사업장 이거 통장도 신고를 안 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어쩔 때는 K뱅크에서 받았다가 어떨 때는 기업은행에 받았다가 금액을 우리가 매출 이제 소득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 어쨌든 우리가 설립 단계가 법인에 비해서 간단하다. 또한 이제 여러분들 제일 이거를 조금 걱정을 많이 하시죠. 자, 일단은 매출이 우리가 월 매출 1억을 찍었다 하면 자, 법인의 돈을 내가 함부로 갖고 갈 수 있나요? 법인 통장이 이제 우리가 개설이 됐겠죠. 자, 법인 통장을 함부로 가져갈 수 있나요? 안 되죠. 법인의 돈입니다. 이거 대표자가 대표이사라고 할지라도 이건 법인 돈을 함부로 갖고 가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수급금이나 가지급금이라는 걸 가수금이나 가지급금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법인의 돈을 갖고 오면 횡령이 됩니다. 횡령. 어떠한 근거 자료가 없을 때는 일단은 법인의 돈은 법인 돈이지 이 대표자 개인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을 운영할 때는요, 이 대표자가 어쨌든 대리하는 겁니다. 이 법인을 운영하는 걸 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급여나 배당이라든지 퇴직 급여를 받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생민사님, 저는 1인 법인이니까 이 법인이 제 거 아니냐? 아닙니다. 네, 1인 기업이라도 대표이사가 1인을 보통 요즘에 많이 하시거든요. 감사도 없이. 그래도 엄밀히 개인과 법인은 다르다. 자, 근데
자, 현금 흐름이 일단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1억을 일단 제가 매출을 발생했으면 거기에서 발생한 뭐 어쨌든 이제 경비가 있겠죠. 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이 막 5천만 원이다 예컨대. 그럼 이 5천만 원을 어쨌든 뭐 우리가 생활비도 써야 되고 이렇게 좀 자유롭게 우리가 자금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개인 사업자가 맞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현금 흐름을 좀 자유롭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개인 사업자를 이렇게 선호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 사업자는 그럼 과연 또 누가 할까요? 이에 대한 이제 좀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요. 자, 똑같이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하고 일단 비교를 해봅니다. 자, 매출액이 똑같이 5억이 발생했습니다. 매출 5억. 자, 비용도 똑같이 3억이 발생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매출액의 총 비용을 빼니까 순이익이 2억인 것은 개인과 법인 사업자가 동일한데, 자, 이제 세금 문제입니다. 자, 납부세액이 과연 얼마일까? 개인 사업자는요, 42% 우리 과세 과표에 따라서 42%가 적용이 돼서 총 6,200만 원을 세금을 내면 남은 돈은 1억 3,80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런데 법인은 어떻습니까? 자, 법인은 똑같이 순이익이 2억에서 자, 납부세액을 9.9%만 적용하니까 2천만 원을 일단은 우리가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면 1억 8천이라는 돈이 남습니다. 여기에서 크게 차이가 나죠. 개인 사업자와 법인의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세액이. 그래서 저는 일단은 순수익 기준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1억이 초과를 할 때, 예를 들면 이제 순수익이 1억이 초과했을 때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요, 한계세율이 이게 42%이기 때문에 이때 법인을 전환을 고려하셔도 된다. 그런데 이게 무조건 1억이 넘었다 해서 40%를 세율을 내더라도 무조건 또 법인을 전화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후수를 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예컨대 세액 공제를 받는 이 개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세액 공제. 자, 일단은 우리가 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겠죠. 예컨대. 그 다음에 뭐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고, 뭐 창업 중소기업 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리 순이익이 2억인데 산출세액이 6,200만 원입니다. 이 개인 사업자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세액 공제를 받다 보니까 이게 실질 납부 금액이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법인과 다르게 더 낮은 실질 납부 금액이 있으면 법인으로 바꾸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세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행정사를 통해서 각종 우리가 세액 공제를 받는 거, 뭐 기업부설 연구소라든지, 그다음에 뭐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창업 중소기업 감면이라든지 이런 거를 혜택을 받아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또는 우리가 벤처기업 인증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게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세액 공제를 받아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투트랙으로 또 하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이제 저희가 좀 자문하는 우리 회사들 중에 보면 이제 투트랙으로 운영하십니다. 개인 사업자도 운영하시면서 또한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시는 형태도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컨대 이제 총 매출이 20억이다. 그러면 이제 개인 사업자로 매출을 한 6억 정도 또는 법인 사업자로 한 14억 정도로 운영을 하시면서 매입은 이제 개인 사업자도 5억이니까 순이익이 1억이고 그 다음에 법인의 이제 매입은 11억으로 하니까 순수익이 3억이다. 자, 그럼 어쨌든 양자가 4억이지 않습니까? 순수익이. 근데 어때요? 아까 전에 현금 흐름을 좀 자유롭게 운영할 수가 있죠. 개인 사업자 1억 충분하지 않습니까? 또는 법인 사업자로 또 어쨌든 대표자의 또 급여를 어떻게 또 플랜하는 것은 이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는 형태에 따라서 또한 이제 소득세를 좀 더 이제 우리가 납부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업체별로 디테일하게 이제 세무사님께서 이제 좀 이렇게 설계 플랜을 해주시는 거죠. 물론 행정사도 가능합니다. 이런 플랜을 하는 거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어쨌든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를 이렇게 또 투트랙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자, 법인을 이제 전환하는 고려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성실신고 대상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 금액의 매출이 이상인 경우 또는 업종에 따라서 어떤 특정 매출액 이상인 경우는요,
이제 조금 더 세무서에서 꼼꼼히 보겠다는 겁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라는 게 내가 성실히 납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국가에서 좀 혜택을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라는 건요. 자, 예상되는 이제 내가 소득세가 얼마인 거야 이런 것도 이제 다 고려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매출 매입이 투명한지 이제 좀 조심스러운 우리 제 말씀인데 현금 매출이 좀 많은 경우가 있죠. 우리가 보통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안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또 리베이트가 많은 업종인지 또는 우리가 법인 전환을 하지 않은 우리가 이유가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다 고려해 보고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것을 이제 좀 신중하게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장단점. 자, 중요하죠. 자, 어쨌든 세 부담이 6에서 44%이 좀 많죠. 세 부담이. 자, 근데 법인은 많아봤자 뭐 10%에서 25%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세 부담이 적죠. 법인세를 이제 납부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인출이 제한이 없다. 이게 진짜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자금 인출 제한이 있습니다. 함부로 돈 빼가면 안 됩니다. 예. 함부로 빼도 안 되고 함부로 또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수급금, 가지급금에 대해서 투명하게 회계 처리가 돼야 된다. 자, 대표자 급여. 자, 대표자 급여는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근데 예컨대 법인에서 대표자의 급여로 뭐 연봉이 1억으로 추정돼 있다 하면 어쨌든 그 경비가 모두 비용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법인세율 과표가 더 작아지겠죠. 예, 그럼 이제 순수하게 법인으로 이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게 금액이 좀 작아지겠죠. 뭐 대외적인 신용도와 뭐 우리가 정책 자금을 받으려고 하거나 예컨대 뭐 중진공이라든지 뭐 신보나 이런 거는 좀 덜한데 어쨌든 큰 자금을 우리가 지원금, 보조금, 정책 자금을 운영할 때는요 아무래도 법인 형태를 좀 많이 선호를 합니다. 최소 법인의 우리 설립 자본금은 5천에서 한 1억 정도는 있어야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 여유롭게 우리가 법인에 대해서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설립 비용이 없죠. 예. 어쨌든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장단점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법인 전환할 때 여러분이 전략적인 이제 시기, 자, 이제 전환을 하는데 사업 1년 차 할지 2년 차 할지 3년 차 할지 이런 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예컨대 이제 법인으로 이제 개인 사업자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행리사님 제가 이제 한 2년 차 됐는데요. 자, 우리가 매출이 너무 높고 나 이제 사옥이나 공장을 짓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요? 바로 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법인으로 전환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매출에 대한 부분을 이제 평가를 받아가지고 정부 지원금, 보조금, 이제 정책 자금을 받아서 법인 명의로 이제 사옥을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뭐 그 전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 놓으면 아무래도 취득세 같은 것도 감면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인을 전환한 시기는 사실은 일률적으로 이때다 하는 게 없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은 이해하기 쉽게끔 자 뭐 연간 매출액이라든지 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이제 납부하는 그 과표 기준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시기를 고려해야 된다. 하나의 요소일 뿐이지 반드시 일괄적으로 이때 무조건 법인을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트랙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시겠죠? 법인의 전환의 전략적 시기 결정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개인 사업자로 일단 수익이 10억인데 매출. 자, 근데 재료비, 인건비, 경비를 다 빼고 나니까 이익이 5억입니다. 자, 이때 소득세를 2억을 내면 이제 3억이 남는 겁니다. 그런데 법인은 경우 어떨까요? 아까는 우리 대표자의 급여가 경비가 처리가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각종 경비를 처리하고 나니까 이익이 4억이 된 겁니다. 여기에 법인세 8천만 원을 내고 나면 3억 2천이 이제 남는 겁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이제 아까 전에 법인이겠죠. 소득세를 내야겠죠. 어쨌든 그 소득세가 대략 한 2천만 원 내면 이제 우리가 또 남는 금액이 1억에 대해서 2천만 원을 빼니까 8천만 원이 남는 거죠. 개인 사업자는 3억인데요. 자, 이런 플랜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단적인 예입니다. 이걸 모두 일률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무사하고 이제 심층적으로 이제 지금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법인을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신다 이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좀 간략하죠. 제가 이제 어쨌든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그 우리 우리 세무 대리인분들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협의를 해 보시는데, 예를 들면 이제 초기에 우리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플랜을 짤지, 그럼 대표자의 경력이라든지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확장해 나갈지, 또는 우리가 부동산 자산을 어떻게 매입할 것인지에 따라서 큰 틀에서는 이제 제가 행정사가 여러분들의 절세 플랜을 좀 여러분들에게 마련해 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세무의 기장을 맡기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우리 이제 행정 솔루션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다양하게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 전환 시기 또는 개인 사업자 법인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행정 솔루션의 심유중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